안녕하세요. 정한명리입니다. 명리호강 편에 있는 독의 실관 보겠습니다. 신월의 무토. 신월이다. 신월에는 절기가 입추가 있고 처서가 있죠. 양력으로 입추는 8월 5일, 처서는 8월 20일 전후에서 들어오는데요. 신월 전에는 미월이고, 미월, 신월 다음에 이제 6월이죠. 6월에는 이제 춘분이 있잖아요. 춘분이 있으니까 입추까지, 그러니까 이제 8월 20일이 되게 이제 서서니까, 서서라는 말이 더위를 처분한다, 더위가 갈수록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8월 되게 한 첫 주까지, 8월 보름까지는 휴가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서가 지나야 바닷물이 차가워진다 하기 때문에 8월 20일 그 이전에는 여름에 화기가 좀 잔존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신월의 강약이라든가 또 어떤 화의 기운이 애매할 때는 처서를 지났느냐, 처서를 지나지 않았느냐를 경계로 삼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24절기라는 이론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국의 하북 지방을 중심으로 24절기가 유래를 했거든요. 때문에 한반도가 있는 우리의 여기 위도보다는 좀 더 고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는 그 느끼는 것보다는 좀 더 춥거든요. 때문에 절기가 실제로 입추라고 하지만은 하북 지방 중심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더 남쪽에 있어서 따뜻하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월에는 금이 왕한 계절이죠. 금이 왕하니까 당연히 이제 토생금해서 무토는 설기가 되고, 토금 상관, 토금 식신을 이루어서 설기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설기를 화기로서 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를 얻어서 금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신도 내한테 이제 좋지 않게 쓰일 때는 상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토금 상관, 그리고 상관폐인 이렇게 보면 되겠죠. 토금 상관 폐인격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국이 상격으로서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어요. 토금 상관의 인성을 얻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무토가 금왕지로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신약할 거 아니에요. 때문에 화기가 식신도 다스려 줌으로써 상관을 제어하고 동시에 또 일간도 부신해서 신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좋겠죠. 그리고 서서히 이제 처서가 지나게 되면 한기가 점차적으로 강화지기 때문에 먼저 병화로서 조후를 하고요. 병화 가면은 기해수는 따라가죠. 항상 병계는 같이 간다. 왜냐하면은 무토는요 조열한 싫어해요. 그래서 화염토조, 화가 강하고 토가 메마른 걸 무토는 아주 싫어합니다. 때문에 병화가 가면은 기해수도 필수적으로 따라가면서 간목이 옆에서 도와주면은 세상에 겪게 되겠죠. 그래서 병, 계, 갑을 조화롭게 사주와 적용시켜 본다. 자, 예시로 돌아가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 사주는 역시 신월에 정합니다. 성간에 섭신이 인성비급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식신격이죠. 그리고 식신생재해서 식재가 강한 사주인데 시에 녹이 있고요. 그리고 또 년에는 관성이 있는데 얼핏 보면은 이렇게 사주가 강해 보이죠. 강해 보이는데 우리가 월지를 신령하고 또 일지의 협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는 나머지의 세력을 전체적으로 득세를 해야 돼요.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다소 일간이 부대끼는 걸로 봅니다. 월지 읽고 일지 이러면 거의 신약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월이니까 8월 20일 처서 이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어때요?
좀 더 약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아마 후반부에 태어나지 않았느냐. 만약에 8월 5일 깨 8월 20일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름의 기운이 잔존하기 때문에 무토가 조금 더 힘을 쓰는 걸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신은 이렇게 정화로서 취용하면 되겠다. 격국에서는요, 식신격은 첫 번째 식신격은 식기신왕 이렇게 나와 있죠. 식신격은 우선적으로 신앙한 걸 좋아한다. 왕을 좋아한다. 그래서 식신이 왕해야 식신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고, 또 식신이 생재 이렇게 해서 재성도 다스릴 수 뿐만 아니라 식신 대살해서 관살에도 식신이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 신앙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식신격은 강한 걸 넘어서서 왕한 걸 좋아한다. 그리고 식신격이 약하게 되면 인성으로서 폐인하는 것도 좋은데, 이때 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패할 때 패자예요. 그래서 인성을 옆에다가 찬다 이야기죠. 그래서 식신격은 불리할 때는 신약할 때는 인성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초년에 화운이 왔고요. 이후에 이렇게 이제 수가 오게 되면 천간에서는 좋지 않죠. 무일주가 7월에 태어나가지고 정화가 양쪽에 있고, 또 무토 비겁이 있어가지고 사화시에 태어나서 녹이 있어서 신앙하다. 하지만 월지가 병지 약지에 있어서 사에 수까지 있어가지고 신약으로 규결된다. 운이 처음에 이제 남방운으로 흘러가지고 화운이 잘 흘렀죠. 이럴 때는. 그래서 부모 덕에 잘 살았고, 또 공간으로 진출했다. 상관편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목운에도 살생인 목생화에서 화가 용신이니까 간목이 오면은 좋죠. 네, 그래서 이때도 괜찮았는데 진때 진운에 신자진 수국이 되죠. 이때 수국이 되니까 제거긴 재파인을 만나가지고 이때 다소 불리했다. 이때 이제 관제를 당했고 재물에도 크게 폐가 있었다. 이후에 이제 동방운에는 목운에도 좋았지만은 천간에 수가 올 때 이렇게 계도가 되어서 기람이 다소 부족했다고 봅니다. 자, 무리 없는 사주죠. 자, 다음 사주는 역시 신약의 녹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인데요. 신월의 무토입니다. 이 사주는 앞의 사주보다 훨씬 더 약하죠. 그래서 지지에 온통 제사를 두어서 제생살 사주죠. 그래서 제생살 사주가 아니고 식다신약 그리고 제다신약 사주죠. 그래서 식다 제다로 인해서 일간이 후달리는 사주죠. 그러면 당연히 용신은 병화를 써야 되는데 병화가 신월에 병지에 태어나고 태지 절지에 앉아 있어 가지고 무력한 중에 병신 합되었기 때문에 천간에 이렇게 기반된 글자는 용신으로 취용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병화를 버리고, 그러면 무토가 어디에 의지해야 되겠어요? 사화밖에 없죠. 사화가 녹건으로서 유일한 뿌리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용신은 사화 또는 사중 병화로 잡고, 사신 이런 식으로 신금이 사화를 유혹하는 것은 좋지 않죠. 하지만 천간이 합되면은 이것은 천간이 합되면 합거 또는 완전히 기반되어서 무력한 것으로 보지만, 지지의 합은 지지는 천간에 비해서 본래의 기운을 훨씬 더 잘 유지하기 때문에 용신으로서 취용할 수가 있다. 합이 되더라도. 그리고 육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은, 육합은요, 육합은 항상 본래의 오행 기운을 남긴다. 다시 말해서 뭐 자축합 이런 식으로 육합이 되더라도 토는 토고 그리고 수는 수로서 수하고 토의 본래의 기운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신합으로 육합이 되더라도 금은 금으로서 기운을 남기고 또 화는 화로서 뿌리를 남기기 때문에 이 화가 일간에게는 유력한 용신이자 또 근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육합은 뭐다? 본래의 기운을 남기고 두 개의 기운이 겹쳐져 있는 오버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통설입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또 육합을 완전히 또 하나의 새로운 기운이 형성되는 걸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소수설이다. 그것은 또 육합을 아예 보지 않는 경우도 많죠. 차라리 육합을 안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육합을 안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육합은 차라리 화는 화로 남아 있고 신은 신으로 남아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서로가 관여해서 서로의 기운에게 다소 좀 기반되어 있는 묶여져 있는 그러면서 자유롭지 않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그 풀려져서 자유롭게 혼자 있는 글자보다는 육합되어 있는 글자가 좀 더 부자연스럽고 또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좀 말이 길었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사화가 용신이라는 뜻이에요. 무토가 7월에 약지에 태어나가지고 간지에 금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신약이다. 월상의 병화가 신금에 합거되어서 용신이 되지 못한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이제 도계쌤이나 이런 분들도 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지만은 천간합이나 또는 형충해합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지지의 사화가 간극 떨어져 있지만 나하고 녹이 되어서 용신이 된다. 남방운에 초년에 화운에는 좋았고 임진 좋지 않죠. 신금 좋지 않죠. 이럴 때는 불길할 것이고 또 임묘 모군에는 비교적 괜찮을 것인데 천간에서 이렇게 계두가 오게 되면 역시나 기운이 반감되죠. 금이 계두에서 불쾌하다. 인품이 유순하고 또 교육대학을 졸업해서 국민학교 교사가 되어서 일생 문사로서 지냈다. 역시 이제 상관이 이제 폐인이 되는 경우는 상관 입으로서 또 구술생금 입으로서 또는 뭐 돈을 버는 그런 쪽인데 폐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해서 토생금 해서 상관 폐인을 한다고 보죠. 왜냐 그러면 공부할 나이에 운이 좋았잖아요. 특히 갑오 이럴 때 자기한테는 가장 좋은 운이 왔었죠. 그리고 이때 폐인해서 내가 학문성을 갖췄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